전주시가 팔복동 고영 폐기물 발전소에 반대하는 민관 공동대응단을 구성하기로 했지만 주민들은 뒷북 행정이라면서 제대로 된 사과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브로커를 앞세워 정읍 구절초 테마공원 교량 공사를 따낸 업체가 가짜 입금표를 만들어 공사 대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오늘 전북의 의원들이 새만금 공항과 세종역의 신설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끝난 장애인체전에서 전북 선수단이 역대 최고인 4위를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정읍 출렁다리 공사 비리 의혹 속보입니다. 브로커를 앞세워 공사를 따낸 업체가 은행 거래 내역까지 위조해서 정읍시로부터 공사비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실제 다리 공사에는 돈을 쓰지 않았는데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정읍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준공 기한이 지났지만 출렁다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리 공사비로 정읍시가 시공사 A 업체에 내준 돈은 모두 9억 8천만 원. 하지만 브로커를 앞세워 사업을 따내고 공사비를 챙긴 A 업체는 대금 대부분을 공사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선급금 5억여 원 중 사용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건 2억여 원뿐이고 3억 원을 지급해야 할 하청업체에도 7,500만 원만 지급했습니다. 10억에 가까운 기성을 받아서 글쎄요, 저는 대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고 또 사용 출처라든가 그 돈이 어디에 사용된지는 알 수 없습니다. A 업체가 정읍시로부터 공정률에 따른 공사 대금, 즉 기성금을 받아낼 때 제출한 금융거래 확인서입니다. 하청업체에 3억여 원을 보낸 것으로 돼 있는데 알고 보니 위조한 가짜였습니다. A 업체는 금융거래 위조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관행에 따른 것이었다며 이해하기 힘든 해명을 내놨습니다. 문제는 이 가짜 입금표의 정체를 정읍시가 알고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 들어서가지고 그 부분은. 그 부분까지 우리가 감독은 책임이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당사자들끼리 법적 문제지. 브로커 비리 의혹부터 공사대금 행방까지 출렁다리를 둘러싼 수상한 거래가 속속 드러나며 정읍시가 설명해야 할 것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전주시 팔복동 고영 폐기물 발전 시설을 반대하는 촛불 집회가 지난 주말에 열렸습니다. 전주시가 부랴부랴 민관 공동대응단을 구성하고 전담부서 신설 같은 대책을 내놓았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는 기자회견에 앞서 고개부터 숙였습니다. 불과 하루 만에 발전사업 허가에 동의해 준 것이 법적으론 문제가 없다면서도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쳤다는 겁니다. 팔복동 폐기물 소각 처리에 대하여 시민들께 심려와 걱정을 끼치게 된 점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주시는 폐기물 발전소 인근 주민과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공동 대응단을 구성하고 환경오염 전담부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오염 대책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환경오염 업체 지도 단속과 오염 예방에 대한 장단기 대책을 수립하는 등 전주시는 팔복동 공업지역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 신규 유해업종 진입을 원천 차단하고 기존 업체도 친환경 업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의 대책이 뒷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주방송이 처음으로 폐기물 발전소 허가 동의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게 지난해 9월입니다. 전주시는 그제서야 건축 허가를 취소하고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무기력한 대응으로 1심에서 줄줄이 패소했습니다. 지난 주말 천여 명이 참여하는 촛불 집회를 연 주민대책위는 제대로 된 사과가 먼저라며 지금은 공동대응단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초에 허가를 내준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전주 시민들께 사과를 하고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 요게 대책안을 주면은 그때 저희가 이제 같이 함께 하든지. 폐기물 발전소를 막기 위해 민관 공동대응단을 구성하겠다는 전주시의 계획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국회 국정감사가 각 상임위별 종합감사를 끝으로 모두 막을 내렸습니다. 국토위 국감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세종역 신설 문제와 새만금 신공항 문제가 다시 한번 거론됐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용호 의원은 국토부 종합감사에서 2005년 호남선 분기역이 5송으로 결정된 뒤 호남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선보다 19km나 돌아가는 바람에 이용자들이 연간 440억 원의 요금을 더 내고 있다는 데이터도 제시했습니다. 이 의원은 사정이 이런 만큼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평택 5송 구간의 복복선화보다는 세종역을 신설해서 천안에서 익산까지 직선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세종역을 포함해서 얘 다 다시 해주십시오. 이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것은 지역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 100년 되기, 1000년 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겁니다. 안호영 의원은 정부가 균형 발전 등의 효과가 큰 사업은 예타를 면제하기로 한 걸 언급하며 새만금 신공항이 이에 최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한 사전 절차로 신공항이 국가 균형 발전 5개년 계획에 먼저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절차를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지금 사전 타당성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를 좀 빠르게 신속하게 해서 사업 부지나 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 이렇게 나와야 그 계획이 추진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걸 좀 빠르게 좀 진행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신공항 효과에 공감한다면서 부처 차원에서 적극 나서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국토부가 아니라 이제 기재부와 또 균형회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토부 국감에서는 또 새만금 태양광 개발에 대한 전북 의원들의 우려가 잇따라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새만금을 찾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새만금에서 열리는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2022년까지 수상 태양광과 풍력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 계획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이후 전북을 찾는 건 지난해 바다의 날 행사와 무주 세계 태권도 대회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도내 주택임대 사업자 가운데 상위 10명이 모두 1,701채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이용호 의원이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주에 사는 40살의 임대주택 사업자가 모두 424채의 집을 소유하는 등 도내 상위 사업자 10명이 1,701채를 가져 전국에서 6번째로 많았습니다. 이용호 의원은 부동산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시장을 교란시키는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앗아가고 있다며 투기 세력 근절 방안을 심도 있게 모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국GM의 카오 카잼 사장이 오늘 국정감사장에 출석했습니다. 군산공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 여러 업체와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재가동 일정이나 활용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GM 카오카잼 사장이 국회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민주평화당 조배수 의원은 베리앵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폐쇄된 군산공장에 조속한 활용을 약속한 사실이 있다며 가시화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베리앵글 사장이 말한 그 군산공장 활용에 대한 아이디어가 지금 현실화되고 있습니까? 카잼 사장은 여러 업체와 매각과 재활용 등에 관한 협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Please understand that we are in negotiations or discussions with interested parties, so they've asked to remain confidential. We're hoping to bring it to a conclusion quickly, but these things do take time.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은 한국GM에서 AS 부품을 생산하기 위해 군산 공장을 일부 가동하고 있는데 군산 공장 재가동에 지장을 줘선 안 된다며 물류 공장 활용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물류 공장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 변화가 따로 준다면 한국GM은 이 군산 공장을 물류 공장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However, we are in discussions with a number of parties at the moment for redevelopment and transfer. So we will need to see how those discussions occur before we consider other alternatives. 한편 카잼 사장은 한국GM의 연구개발법인 분리가 한국시장 철수를 예고하는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철수할 계획이 전혀 없고 법인 분리가 오히려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지난해 전북의 급성 심근경색 환자 12명 가운데 1명은 처음 찾은 응급실에서 다른 병원의 응급실로 옮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건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북의 급성 심근경색 환자 964명 가운데 8.6%인 83명이 처음 찾은 응급실에서 치료받지 못하고 다른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전북의 14개 시군에선 남원의 전원조치 비율이 30.3%로 가장 높았습니다. 신동건 의원은 응급의료 취약 지역에 심내혈관 질환센터를 설치해 환자가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도내에서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20명 넘게 숨지고 2,000명 가까운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이 국회 소병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북에서 우면허와 음주 과속 등 1,140건의 11대 중과실 사고가 발생해 모두 22명이 숨지고 1,90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고 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이 77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앙선 침범 504건, 횡단보도 보행 위반 273건, 무면허 운전 233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제38회 전국 장애인체전이 닷새간의 열전을 마치고 폐막했습니다. 전북 선수단은 역대 가장 높은 종합 4위를 차지했는데요. 육상 전민재가 15년 연속 3관왕에 오르는 등 전북 선수들의 활약이 눈부셨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전북 선수단이 장애인체전 사상 최고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15년 만에 전북에서 열린 이번 체전에서 경기와 충북, 서울에 이어 종합 4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보다 무려 7계단이나 오르면서 도약상을 받았습니다. 육상 전민재는 15년 연속 3관왕이라는 대기록을 세웠고 육상 전은배, 윤한진, 문지경도 3관왕에 올랐습니다. 이민재는 원반과 포환 던지기에서 한국 신기록 2개를 세우며 2관왕을 차지했습니다. 그 기록을 좀 깨고 싶었고 그리고 제 목표가 여기서 굴하지 않고 국가대표 한번 해본 게 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열심히 해봤습니다. 최근 4, 5년 동안 집중 육성해온 펜싱과 탁구, 사이클 등의 성적 향상도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매끄러운 운영과 장애인 전용 관람석 등 다양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은 대회를 더욱 빛냈습니다. 자원봉사자분들이라든가 경기 진행 보조위원분들이나 사명감을 갖고 너무 열심히 잘해주셔가지고 큰 사고 없이 잘 치러냈고요. 전국체전에 이어 닷새 동안 인간 승리의 장으로 펼쳐진 장애인체전이 무한한 감동과 함께 아쉬운 막을 내렸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제18대 전북대 총장에 김동원 교수가 선출됐습니다. 오늘 전북대 총장 선거에는 모두 7명의 후보가 출마했고 1, 2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어 1, 2순위 득표자인 이남호 후보와 김동원 후보가 결선 투표를 벌였습니다. 전북대는 총장 당선자가 결정됨에 따라 다음 달 초 교육부에 총장 임명 동의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오늘 전주를 찾아 지방은행의 서민 금융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최종구 위원장은 고객의 미래 가치와 의지를 보고 대출을 시행하는 전북은행의 따뜻한 금융이 정부의 포용적 금융에 적합한 사례라며 이를 서민금융 정책에 반영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또 지역에서 받은 예금이 지역 기업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이를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달 초 저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만경강 하류에 현재 17,000여 마리의 겨울 철새가 먹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만경강 중류에 3,300여 마리, 동진강 하류에 3,200여 마리의 철새가 활동하는 등 전북 주요 7개 강과 저수지에 28,000여 마리의 철새가 도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이 같은 겨울 철새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AI를 예방하기 위해 철새 도래지 방문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익산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정헌율 익산시장에 대해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정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보물의 시청사 신축을 중앙인맥을 활용한 국비사업으로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 시장이 공보물 문구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지 않았고 기자회견을 열어 내용을 바로잡아 허위 사실을 유포할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에는 오늘 부안 5.5, 고창 5, 장수 3mm 등의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0도에서 6도를 보이겠고 동부 내륙에는 눈발이 날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부 내륙 지역에는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은 찬바람이 불고 춥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주와 익산이 13도, 진안 10도로 오늘보다 3, 4도가량 낮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기온이 예년보다 3, 4도 낮은 추위가 이어지다가 목요일부터 차츰 평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